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수들, 어제 강했던 선수들이 오늘도 열심히 활약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오늘 함께 정리해보시죠. 해설에는 유튜버터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볼까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네. 제 점수는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2015년도 부자개미님의 투자 점수는요? 몇 투자 점인가요? 점수요. 이제 코스피가 제가 올해 정산을 좀 해보니까 네. 1월 2일 날 연초 주가 대비 얼마나 올랐나. 네. 이걸 보니까 코스피는 1926이니까 1.8% 올랐어요. 네, 별로 안 올랐죠. 예, 코스닥은 553포인트였으니까 23%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상반기에 좀 주력을 했다가 네. 하반기 쪽에 대형주 쪽에 좀 줄여가는 이러한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은 역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개미 전문가님의 점수는요? 저는 거의 그런 흐름을 타고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우리가 뭐 오늘장 MVP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쪽에는 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좀 많이 했고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LG화학이라든지 SDI라든지 전기차 쪽하고 네네. 뭐 OLED 장비주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나름대로 잘 타고 매매를 했다고. 오늘도 상당히 좀 좋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어제 오늘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봤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점수로 좀 매겨주세요. 네, 유가가 연간으로 봐서는 그 낙폭으로 봐서는 이게 좀 내년을 본다고 그러면 네네. 뭐 내년에 소비재가 되겠어라는 의문점을 약간 들게 하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까지도 중소형주가 좋았는데 30달러짜리가 내년에 뭐 20이 되거나 뭐 한다고 해서 물론 퍼센테이지로는 세게 깎이겠습니다만 올해만큼 모멘텀이 소비재로 쏠리겠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네. 고민이 되는 그러시군요. 그런 장이다. 네. 이렇게 좀 경기 분위기 후반 들어서 다소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오늘 라인업도 그렇지 않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코디에스고요. 2번 코콤이 차지했습니다. 3번 BJF 리테일, 4번 종근당이 오랜만에 4번 타자 올라왔네요. 5번 뉴트리 바이오텍, 6번 타자 ACT 오늘 홈런 쳤습니다. 여기에 7번이 썬데이 토지, 8번 현대제철, 마지막으로 9번 타자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8번 타자 현대제철을 제외하고 오늘 좀 출루했고요. 뭐 10% 안팎의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적 거뒀습니다. 여기 홈런 타자도 포함이 돼 있고요. 뭔가 좀 알찬 구성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마음에 좀 드세요? 네, 제가 뭐 전주에 출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 쪽의 플레이를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12월 달에 3조 넘게 순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분명히 계절성으로 들어온다, 숏포지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 받고 나면 배당 낙이 되는 날부터 주도적으로 패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지금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저께만 하더라도 뭐 2,800억 오늘 또 뭐 2,3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패 나가는데 요 부분은 1월 중순까지 거의 이어집니다. 거의 매년도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요. 한 5년 동안의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역시 1월 효과가 역시 이제 어제하고 오늘이 이어졌다. 이어졌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1월 효과가 그러면 올해 2016년도 내년에는 과연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요게 이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4개년도에 1월 효과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뽑아봤더니 2012년도에 2.7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48%. 네. 2014년도에 작년에 3.04%. 올해는 8.95%예요. 8.95%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1월 효과가 저는 10% 이상 나온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배당 분할, 월요일 날 배당 부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배당 낙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당 낙
그때 코스닥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3%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이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올해는 지금 3%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쵸, 그쵸. 3.2% 이상.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는 상당한 1월 효과가 더 강화될 것서 나올 것이다. 좀 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전반에 대해서 라인업 말씀드릴게요. 라인업 쪽은 오늘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1번 타자는 지금 뭐 전기차 충전기에 관련되면서도 AM/OLED 장비주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2번 타자는 지금 뭐 사물인터넷 쪽 들어와 있죠. 3번 타자 식음료, 4번 타자는 제약, 5번 타자 바이오, 6번 타자 화장품, 7번 게임, 이제 8, 9번은 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선수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못 보던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뭐 사물인터넷 같은 이런 선수들이 언제 출전한 적이 있나요? 오래됐죠. 거의 뭐, 네. 몇 개월 만에 지금 한 6개월 맞아요, 만에 맞아요.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런 선수들이 이제 내년에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이제 썬데이 토즈를 비롯해서 여러 네. 게임 종목들도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내년 2016년도 시장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선수들 명단으로 저는 네.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 좀 분석해 주시죠. 예. 4번 타자 종군당 뭐 좋네요. 뭐 올 한해 뭐 자프겐 이슈인가요?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았던. 한때 밀렸었죠, 예, 그때. 안 좋은 거 말고 6만 원에서 10만 원이니까 거기서 바닥에서도 한 4~50%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주로 보면 먹고 쓰고 뭐 놀고 막 이런 거에 셌어요. 오늘도 역시나 연말 그 드레싱이 그대로 또 성과 좋았던 쪽들로 연결된 것 같아요. 뭐 뉴트리 바이오텍, 뭐 BGF 리테일, 뭐 썬데이 토즈, 뭐 그렇고요. 코디에스는 오늘 거래 대금이 코스닥 1등이더라고요. 1,000억이 안 되긴 했는데 네. 뭐 작은 거래 대금 내에서 일단 1등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1번 잘 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IoT 쪽 그리고 현대제철은 약간 뭐 수급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워낙에 업황에 대한 우려도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종군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당 방금 우리 뭐 허 의원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악재가 한번 있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 국면에 들어왔는데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 밴드를 오늘 강하게 치고 가는 장대 양봉을 줬다라는 거죠. 윗꼬리를 다소 달기는 했지만 네.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해줬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1월달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1월 8일쯤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 어닝 시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500억 매출, 그럼 6.2% 정도 YOY로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99억, 한 100억 정도 나오니까 한 20% 정도 성장을 해서 네.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수의 이제 종군당이 조금 늦기는 늦어요. 일상 진행 중인 게 상당히 많아요. CKD라는 게 이게 종군당의 약자입니다. CKD 581이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CKD 519, 그다음 이상 지혈증 치료제, CKD 506, 류마티스 관절염, CKD 504, 네. 헌팅턴 신드롬 치료제.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많긴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상이 거의 이제 진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게 어떠한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러한 신약들 중에서도요. 지금 한 650억짜리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하나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글라이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뇌혈성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이제 대웅제약 쪽에서 좀 판권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2월 달에 지금 넘어오거든요. 종군당 쪽으로. 그러면 650억 정도 매출이면 상당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오늘 나오면서 갔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종군당 자체적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약 바이오 헬스, 제바헬 쪽이 지금 주도적으로 내년 시장을 저는 이끌고 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한미약품에 이어서 한미약품이 쉬어가는 사이에 또 이런 동아에스티라든지 녹십자 종근당 이런 것들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를 돌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내년에 주도적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심 업종으로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근당뿐만 아니라 뭐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함께 좀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뭐 어제 강했던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약간 좀 쉬어갔잖아요. 네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토픽은 좀 어느 쪽으로 보세요? 투픽은 당연히 한미약품이죠. 네네네. 네, 그렇군요. 오늘도 그쪽이 약간은 좀 주춤되고 약간 좀 돌아가는 패턴을 보여줘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렸어요. 한미약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또 어느 쪽 보세요? 저는 1번 타자 코디에스입니다. 네, 오늘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예. 대금이 코스닥에서 1등이었었고요. 어. 작은 종목치고는 좀 거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내용이 뭐 반도체, 그다음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전기 2차 전 네. 저희 관련도 뭐 플랫폼 그 충전 인프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매출이 현재는 미미하더라고요. 근데 테마로는 그쪽으로 묶여 있는데 네. 오늘 강했던 뭐 OLED 장비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은 장비 쪽하고 전기차까지 모멘텀 섞어지면서 코디에스가 셌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CES 모멘텀도 미리 좀 당겨서 한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는 뭐 PBR은 한 2배 나와 있는데 실적은 올해는 적자 기업이에요. 현재까지는 뭐 적자 기업이 3분기까지는요. 실적 대비 뭐 밸류에이션 이런 상황들은 썩 좋은 편은 아니겠고요. 부채도 보니까 좀 있어서 차입금 의존도가 한 30% 중후반대로 재무 구조도 좀 부정적이다. 근데 뭐 기대감만으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뭐 단기 바닥에서 거의 뭐 상당히 급등세.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연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졌는데 네. 기대감 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을 이제 확인해주는 실적들이 좀 나와줘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봐서요. 조금은 트레이딩성으로 지금은 좀 애매해야 될 구간대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코디에스가 오늘 고점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그렇죠. 거래를 네. 마쳤네요. 네. 흐름 상당히 좀 좋았는데 네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CES를 이제 먼저 땡겨가지고 대표적으로 간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전기차로 간 게 아니고, 지금 AM OLED 장비 중에서 EL 애셔 장비라고 그래가지고 드레처 공정 장비 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규 진입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뭐 매출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2015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주력적으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 커지면서 그쪽에 이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테마주 성격을 가진 것들도 어쨌든 그 이슈화가 이루어질 때 기본적인 거는 역시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성격. 네. 요거를 좀 잘 구분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신규 상장 코디엠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그 종목 최대 주주더라고요. 게다가 이 코디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코디엠 현재 시총이 한 300억 원 정도 되고 코디에스 시총이 한 600억 원 미만이니까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던 것 같습니다. 뭐 코디엠은 제가 뭐 자세히 좀 살펴보지는 못해서 네. 그런데 그 뭐 상한가를 갔다면 그 영향도 충분히 있었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이어서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전문가님? 뉴트리 바이오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 종목을 그 전전주에 한번 좀 봤더라고요. 봤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릴 때 요거는 이제 코스맥스의 그 건강식품 ODM 업체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먼저 지금 선진입했던 게 한국콜마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한국콜마 쪽에서 이제 들어왔던 콜마 B&H. 네. 이제 얘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동조화 현상이 나오는 건데 콜마 B&H보다 지금 뉴트리 바이오텍이 좀 나은 점은 일단은 그 해외 쪽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로 지금 이뤄내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한 34%, 중국이 16%니까 합쳐가지고 50%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해외 모멘텀을 찾아갈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하고 지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쪽에 지금 매출처의 다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상당한 매력적인 포인트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땡기는 네.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그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콜마 B&H하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전전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오늘 딱 두 개가 퍼가 똑같아졌어요. 아, 정말요? 예, 콜마 B&H가 그동안에 54.8배였습니다. 54.8배였는데 오늘 뉴트리 바이오텍이 치고 가면서 55.8배까지 갔어요. 오늘 똑같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속도를 낼 만큼은 좀 냈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이제 기간적인 조정은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건강식품 쪽이 원래 펄을 좀 높게 쳐주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그 퍼가 지금 우리가 요 종목들 외에도 지금 그 건강식품 쪽은 평균적으로 한 45배에서 55배 사이 약간 이 정도 쳐주거든요. 셀바이오텍 이쪽 얘기하시는 네네, 그렇습니다. 거죠? 그 정도는 거의 다 퍼밸류를 쳐주거든요. 예, 네. 거기에 맞춰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신규 상장주들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뉴트리바이오텍도 이번 달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잖아요. 이 물량 부담은 좀 어느 정도 털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 수급적인 측면은 어떤가요? 네네, 지금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뉴트리바이오텍은 제가 뭐 정확하게 체크는 못 해봤는데 대충 이렇게 이제 그룹 자회사로 들어오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창투사로부터 펀딩을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해서 물량에 대한 그러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오늘 라인업에서 이 게임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썬데이 초즈, 조이맥스, 웹젠, 뭐 컴투스 게임비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냈는데요. 원래 이 하반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상반기까지 좀 강세 흐름 나타냈던 게임주들이 앞서서 보여줬던 그런 에너지, 저력, 2016년에 기대해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허 의원님, 게임주들 오늘 강세 의미 네. 있을까요? 어제 뭐 뉴욕장에서 인터넷주들을 셌던 것도 약간 영향 줬던 것 같고요. 그냥 게임하고 오늘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하고 인터넷주는 낙폭과대 순환매 컨셉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많이 건드려놨던 음식료랑 제약 바이오가 너무 세게 붙여놔서 네네. 그냥 한번 돌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전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에 이제 중소형 장세를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하반기 쪽에 주도적으로 대형주들이 갈 때 이제 전기차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이제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갔었냐면 전기차 쪽 갔죠.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쪽 좀 움직였죠. 그다음에 OLED 장비주, 소재주 이런 거 움직였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뭐냐면 내년 1월 장세를 대비해 가지고 얘들은 지금 그 코스닥의 그 주봉 차트를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급상승을 했다가 7월부터 12월 달까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21선까지 딱 해가지고 그럴 때 6개월 동안 주도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쭉 대바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내년 1월 달에 주도적으로 저는 간다고 보는 게 단순한 순환매 차원이 아니고 첫 번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사물 인터넷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가 갑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가 갑니다. 게임주가 갑니다. 이런 것들이 1월 효과를 지금 빙자해서 내가 내년도 시장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6개월 동안 잘 쉬었다가 이슈를 타고 1, 2월 달에 갈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이런 섹터로 저는 규정을 하고 싶다. 올해 한 번쯤은 다 매기가 왔던 섹터들이네요. 과연 어느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쏠릴지는 내년도에 뚜껑을 열어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쯤에서 MVP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MVP는 종근당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의 마지막 MVP입니다. 오늘 4번 타자 종근당이었고요. 7.98% 급등하면서 96,100원에 기분 좋게 올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1월 4일 내년도 첫 번째 거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뭐 경제지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월초니까 체크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만, 네. 가장 이제 그 포인트적으로 보는 거는 환율과 CRB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 보게 되면 뭐 유로화나 위안화나 뭐 엔화나 전부 우리 원화까지 포함해가지고 상대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98에서 99 PT 이쪽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를 찾았단 말이에요. 100을 못 넘더라고요. 네네네. 100을 이제 그 금리 인상 전에 넘겼다가 선반영시켜서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CRB의 대표적인 종목이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제 유가인데 요 부분도 35달러를 그렇게 쉽게 깨지는 못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상당히 변동성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내년에 1월 달 장세도 지수보다는 종목,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내년도에 이제 그 올해 4분기하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업종. 어차피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미디어 업종, 의료 쪽, 유통, 음식료. 소비재네요? 네네. 요게 저 대표적으로 다 뭡니까? 내수주고 소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 1분기의 컨셉은 내수주, 중소형주 이렇게 갈 수뿐이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내년도 중소형주 장세를 대비해서 지금 보는 거는 저는 전기차하고 OLED는 내년에도 분명히 성장 섹터 쪽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네. 보고 오늘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으로 사물 인터넷, 핀테크, 콘텐츠, 미디어 이런 쪽이 내년 1, 4분기장을 주도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12월 달에 이런 쪽을 준비를 거의 다 해서 그리고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못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초에 그런 좀 포트를 좀 잘 다듬는 그런 연말에 쉬시면서 잘 구상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자,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3번 타자는 사물 인터넷 쪽에 엔텔스입니다. 4번 타자 한미약품, 5번 타자는 컴투스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나왔네요, 한미약품. 일단은 오늘 좀 강했던 엔텔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 선수 간략하게 코멘트해 주세요. 네네. 이제 2016년도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물 인터넷 쪽에서 오늘 이제 코콤이 가장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갔는데 가장 제가 보는 대장주는 역시 사물 인터넷 쪽에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0년도에 이게 SKT에서 SK텔레콤에서 분사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쪽에 최대 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한미약품은 역시 이제 제바일 쪽의 대장주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을 보는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올해는 지금 7조 5천억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쵸. 계약금만 받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진 제약주들의 매출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연말쯤에 나올 텐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에 대한 수익성 기반이 자리 잡혀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5번 타자 컴투스는 이제 게임주들도 서서히 내년 초에 이제 기지개를 킬 수가 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더텍식스가 4개 나라에 지금 출시가 됐고, 네. 1월 달에 106개 국가에 네. 동시 글로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진입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 MVP 함께 하신 분들은 반복 학습이 제대로 되셨을 거예요. 지금 부자개미 전문가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목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요. 되는 쪽, 이 내수, 소비재 쪽,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쪽이나 전기차 OLED, 그리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내년도 대응을 해보신다면 또 큰 수익 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수익을 내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손실 보신 분들은 내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